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가는데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죠? 그런데 만약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만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춘다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5,200만 명이 모두 잠든다면, 아니 전 세계 80억 명이 동시에 1000년 동안 잠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과연 100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한강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지하철역은요,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전원이 특수 제작된 지하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서울 지하철만 해도 총 연장이 약 330km인데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편안한 침대에 누운 사람들은 긴 잠에 빠져들고 마지막 한 사람이 1000년 뒤로 설정된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지상에는 수백만 대의 로봇만 남아서 잠든 사람들을 돌보고 지구의 변화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그런데 강남역 일대, 여의도 금융가,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곳들은 완전히 비어버립니다. 사람이 없는 도시가 자연에게 넘어가는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이 시작되고 단 하루만 지나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의 약 62%가 화력 발전인데 이게 모두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서울 야경이 사라지고 부산 광안대교의 불빛도 꺼지고 인천 송도의 화려한 건물들도 어둠에 잠깁니다. TV도 인터넷도 모두 작동을 멈추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소양강댐 같은 수력발전소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댐은 사람의 관리 없이도 한동안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기를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의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을 뿐이죠. 일주일쯤 지나면 야생동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산에 사는 멧돼지가 약 5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놈들이 이제 겁날 게 없어진 거예요. 아파트 단지로 내려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편의점 자동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은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 약 1,500만 마리는 모두 주인과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냉장고와 편의점, 식당의 음식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름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28도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끊기면 음식이 얼마나 빨리 상할까요? 거의 하루 이틀이면 부패가 시작되고 일주일이면 악취가 진동합니다. 한 달이 흐르면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전기 울타리가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사자, 호랑이, 곰들이 우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대공원에만 약 3,000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이 중 육식동물들이 과천 시내로 내려와서 먹이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강남역 사거리를 사자가 지나가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나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동물원과 사파리 동물들이 모두 풀려나니까 도시는 순식간에 야생의 땅이 되는 거죠. 1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항구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부산항만 해도 연간 2,2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수백 척의 화물선이 묶여 있거든요. 배를 고정하던 밧줄이 하나씩 끊어지면서 이 거대한 배들이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광안대교에 부딪히는 배도 나오고 서로 충돌해서 침몰하는 배도 생기죠. 인천항과 울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살던 쥐들은 남은 음식을 먹어치우고 바다의 갈매기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우리 도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서울만 해도 도시 면적이 약 605km인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인 이 땅에 식물들이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 동굴, 도로 틈새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명동거리의 간판들은 녹이 쓸어 떨어지고 홍대 벽화는 이끼로 뒤덮입니다.
더 이상 자동차 경적도 지하철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오직 참새 지저귀과 까마귀 울음소리만 메아리칠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정거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우주비행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궤도를 조정하는데 이제 그들도 지구에서 잠들어 있으니까요. 결국 우주정거장은 대기권으로 떨어져 어딘가에 추락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댐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같은 큰 댐만 해도 전국에 18개가 있는데 이걸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댐의 수문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마철에 물이 넘쳐서 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댐을 10년 이상 방치하면 붕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말하거든요. 한강 주변 아파트들이 물에 잠기고 여의도가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던 아파트 거실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3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인천과 김포, 시흥 같은 곳들은 원래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많거든요. 배수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바닷물이 서서히 밀려 들어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도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하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의 약 12%가 해발 10m 이하인데 이런 지역들은 30년에서 50년 사이에 대부분 침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씩 사람 없는 한반도에서도 큰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강원도나 경북 산간 지역에서 산불이 나는 건데 이게 통제되지 않으니까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간 약 500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 수치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이 경기도 화약 창고까지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가득 채우는 폭죽쇼가 펼쳐지겠지만 그걸 볼 사람은 아무도 없죠. 50년이 지나도 놀랍게도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앵무새 때문인데요. 앵무새는 평균 50년에서 80년을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던 앵무새들 중 일부가 야생에서 살아남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같은 말들을 여전히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참 기묘한 광경이죠.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높이가 555m인데 이 정도 초고층 건물은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거든요. 100년 동안 방치되면 부식과 지진의 영향으로 구조가 약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적은 편이지만 연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약 70회에서 80회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쌓이면 건물에 치명적이죠. 63빌딩, 롯데타워, 부산 엑스더스카이 같은 랜드마크들도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150년쯤 지나면 서울 지하철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 지하철은 총 9개 노선에 약 300개의 역이 있는데 터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보통 100년에서 105년 정도인데 유지보수 없이는 그보다 훨씬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역 위를 지나가던 도로가 꺼지고 여의도 지하도가 무너지고 종로 일대가 싱크홀로 뒤덮이는 겁니다. 300년이 지나면 우리가 저장했던 모든 정보가 사라집니다. USB, 외장 하드, CD 같은 저장 장치들은 습도와 온도 변화에 매우 약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 습도가 평균 70%에서 80%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환경에서 전자기기가 300년을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디지털 자료, 국회 도서관의 전자책, 기업들의 데이터베이스 모두 완전히 손실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정보가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때쯤이면 자동차도 거의 다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등록 차량이 약 2,500만 대 정도 되는데 철은 습한 환경에서 연간 약 0.1mm씩 부식됩니다. 300년이면 3cm가 녹슬어 사라지는 거죠. 차체는 완전히 망가지지만 고무 타이어만은 수백 년 더 남아있을 겁니다. 고무는 분해되는데 무려 500년에서 1,000년이 걸리거든요. 500년이 지나면 한반도에 남은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경복궁의 목조 건물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썩어 무너졌을 거고 현대식 건물들도 대부분 콘크리트 더미로 변했을 겁니다. 한강의 다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강에는 총 31개의 다리가 있는데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다리들도 500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마포대교, 한남대교, 성수대교 모두 무너져 내려 한강은 다시 자연 그대로의 강으로 돌아가는 거죠.
드디어 1000년이 됩니다. 한반도는 인간 없이 정확히 1000년을 보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들은 이제 초록빛 폐허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무너져서 콘크리트 잔해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석조 문화재는 살아남습니다. 석굴암의 화강암 구조물, 첨성대의 돌쌓기, 남한산성의 성벽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건축물들은 수백 년, 심지어 1000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거든요. 석재는 콘크리트보다 훨씬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람이 울립니다. 5200만 명의 한국인이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켭니다. 지하 대피소는 1000년 동안 완벽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했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거든요. 사람들은 지상으로 올라가 자신들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잠들기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죠. 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잠을 자기로 한 걸까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연간 약 98kg으로 세계 3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었죠. 인류는 지구에게 휴식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1000년 동안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준 거거든요. 실제로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는데 약 500년에서 1000년이 걸리는데 1000년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야생동물도 개체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공기도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땅속 깊이 묻힌 독성 폐기물은 아직 남아있지만요. 그래도 인류에게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과연 깨어난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